자, 비트입니다. 또 뭐 손흥민 얘기를 또 얼마 전에 했는데 또 들고 와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손흥민이 그렇게 골을 못 넣다가 이번에 멀티골을 넣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져와 봤어요. 여기 지금 손흥민의 어떤 비평가의 목에 가시를 박아 넣었다. 손흥민을 비난하는 사람들 목에다가 가시를 박아 넣었다. 이 정도로 그 사람한테 이 샷다 마우스하게 시켰다는 거겠죠. 손흥민을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일침을 가했다는 거죠. 환상 멀티골에서 영국 언론도 경의를 표했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물론 국뽕에 넘치는 기자가 조금 더 과장해서 썼는 걸 수도 있지만 여하튼 요번에 이 멀티골 2골을 넣은 게 어떻게 보면 손흥민한테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어떤 불안한 어떤 시선이나 아니면 이제 에이징 커브가 와서 더 이상 손흥민의 전성기는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좀 이렇게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일인지, 어떤 기사 내용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죠. 여기 지금 손흥민이 지금 이렇게 원래 자기의 착각 세레모니가 아니고 이렇게 조용하라고 이렇게 세레모니를 한 것도 다른 기사에서 보면 자기를 그렇게 저번 경기 못했다고 토트넘 팬들조차도 손흥민한테 욕하고 야유를 보냈다고 했잖아. 손흥민이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그런 말 계속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런 관중들에게 입다들하고 조용하라고 그런 어떤 의미의 이런 세레모니가 되겠죠. 자, 계속 보면 손흥민이 멀티골을 폭발한 토트넘이 호펜하임이란 독일팀을 꺾고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 리그 UEL 16강 진출이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 무슨 컵에 무슨 대회 이런 걸 떠나서 이 손흥민이 멀티골을 넣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토트넘이 24일 이 독일 진사임 프리세로 아레나에서 이 독일 원정 경기로 갔었죠. 거기 가서 열린 호펜하임과의 2024-2025 UEL 즉 유로파 리그 이 페이즈 7차전 거기에서 2골을 몰아친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워서 토트넘이 이 호펜하임을 3대2로 꺾었어요. 이래서 토트넘은 리그 페이지에서 성점 14점을 기록해서 16강 직행권, 즉 여기에서 1위에서 8위까지 16강 직행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어떤 16강 어떤 직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행권을 확보해 파란불이 켜졌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 1위에서 8위 안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번 시즌부터 시작해서 이 UEFA 클럽 대항전이 조별리그를 없애고 36개 본선 지출팀이 8경기를 치르는 리그 페이지 성적에 따라서 1위하고 8위는 16강 토너먼트에 직행, 9위에서 24위는 이 16강 티켓을 놓고 또 플레이오프를 거치고 물론 25위부터 이한 탈락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면 경기 수를 늘리고 참가하던 국가를 32국에서 36개국으로 늘린다고 하는 그런 게 목표인데 이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보면 선수들한테는 체력적인 부담이 더 많이 되겠죠. 경기 수가 적게는 2경기에서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한 경기라도 더 하게 되면 자기들 구장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좋겠죠. 물론 보는 팬들 입장에서도 모르겠어. 선수들 너무 이 체력 안배가 안 돼서 부상도 많이 생겨서 나는 싫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여러 어떤 팀들의 경기를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더 좋다고 생각하는 팬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좀 더 좋다고. 그리고 또 이런 선수들이 경기를 더 많이 하면 그 선수들은 공짜로 뛰겠어요. 경기 한 경기마다 자기한테 또 그만큼 들어오는 경제적인 수입이 있는 거죠. 선수들 공짜로 뛰는 거 아니니까 돈 받고 뛰는 건데 체력적 부담이 된다? 너무 체력적 부담이 되면은 진짜 좀 자기가 선발 안 나오고 이렇게 조금 중요하지 않은 경기 아니면 자기 팀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상대 팀이면 벤치에서 교체 요원으로 있거나 있어도 되니까 그것도 체력 안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이 더 많아지고 여러 팀들의 경기를 더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더 반길 요인이라고 봐요. 선수들 체력 안배, 부상 걱정 그런 거 따지면은 다른 리그는 아니겠어. 야구든 농구든 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도 팬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더 많이 뛰는 걸 보면 좋은 거죠. 너무 이기적인가? 자, 손흥민은 왼쪽 날개, 이렇게 살라가 오른쪽 윙어, 라이트 윙어고 지금 이렇게 손흥민은 보통 왼쪽 윙어로 뛰죠. 왼쪽 윙어, 왼쪽 날개 선발 출전해서 원래는 처음에 손흥민이 이
시합에 선발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 저번 시합에 못했다고. 손흥민을 빼야 된다고. 손흥민을 빼고 뭐 무언이 어쩌고 하는 그런 신인한테 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더 좋다고 막 비난하고 그랬었다고. 근데 뭐 빼지 안 하고 진짜 솔직히 빼면 누굴 집어넣겠어. 다른 기사에 보니까 그 솔랑케인가 걔도 또 무슨 부상해서 6주나 경기에 못 나온다는데 그 비싸게 돈을 받고 와가지고는 뭐 시즌 올해 처음 솔랑케가 토트넘에 와서 경기 뛰고 있는데 뭐 첫 시즌부터 그렇게 맨날 부상 나오고 빠지고 완전히 뭐 먹튀야 먹튀. 그런 애를 욕할 생각은 안 하고 있어. 정말 뼈가 부서지게 뛰고 있는 손흥민은 틈만 나면 뭐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엔 솔랑케 나오지도 못했어. 솔랑케 나오지도 못하고 손흥민 클립스키 그런 애들하고 이렇게 히살리송이 나왔다 그러더라. 히살리송도 맨날 부상 때문에 못 나오다가 솔랑케가 빠지고 나니까 또 마치 바톤 터치 하듯이 지가 나와가지고 뛴 것 같은데 솔직히 손흥민처럼 토트넘에 헌신적으로 뛰어서 토트넘의 승리에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다고 맨날 손흥민을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서 후반 34분 교체될 때까지 2골을 쏟아내면서 2골을 넣고 시즌 9, 10호 골을 물론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9, 10호 골 넣은 거 아니고 전체 이번 2024, 2025 시즌 전체 이것처럼 뭐 UEFA 리그도 그렇고 다른 FA컵도 그렇고 이런 거 다 해서 시즌 전체에서 일단 9, 10호 즉 이 2016년, 2017년 이 시즌부터 시작해서 9시즌 연속 지금 이렇게 2024, 2025 이렇게 이 시즌까지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맛봤다. 이게 지금 프리미어리그 현역 선수 중에 유일하다 그랬어. 즉 9시즌 연속 두 자리 득점을 한 선수가 그것만 봐도 레전드급일 진짜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가 아니고 영국 선수나 그래봐 벌써 난리 났을 거야. 레전드라고. 근데 축구는 야구에 비해서 되게 조금 뭐 너무 폐쇄적인 것 같아. 지네는 뭐 인종차별 안 하니 맨날 말은 하면서도 대놓고 하잖아. 손흥민 대놓고 인종차별하고 양민혁도 그렇고 비니시우스 이런 애들도 보면 인종차별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해놓고는 말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히려 야구가 더 깨끗한 것 같아. 야구 최근에 얘기했잖아요. 스즈키 이치로 이번 선수가 미국 그 메이저리그에 제일 잘하는 역대적 전설적인 레전드 선수들만 들어간다는 명예의 전당에 그것도 거의 100% 만장일치로 들어갈 뻔데 지금 한 명만 그 투표인단 중에 딱 한 명만 반대표를 던져서 뭐 99.75%인가 그러면서 거의 100%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표를 받으면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어. 그것도 첫 해 바로. 근데 손흥민은 과연 어디에서 커리어를 마칠지 모르겠지만 이 토트넘에서 레전드로 정말 대우를 해줄까? 지금 하는 꽈라지 봐서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9시즌, 9시즌 연속 두 자리 득점 난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이 유일해요. 그런데도 레전드 대접은 고사하고 맨날 좀만 잘못하면 헐뜯고 아주 뭐 욕하고 야유하고 뭐 난리잖아. 뭐 정말 다른 선수들보다 연봉도 더 많이 받는 거 연봉이라도 많이 받고 욕을 얻어 먹으면 좀 덜 억울할 텐데 연봉도 다른 팀에 갔으면 더 많이 받을 텐데 20만 파운드도 못 받는 19만 파운드인가 그럴 거잖아. 그런 거에 지금 뭐 얼마 전에 봤던 그 누가 엘링 홀란은 50만 파운드로 물론 나이 차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50만 파운드 지금 손흥민보다 경기력이 떨어지고 득점도 못하면서도 한 30만, 40만 그 정도 거의 35만, 40만 파운드 받는 주급을 받는 선수들도 많다고요. 아이 짱나. 또 막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열받네. 자 무슨 기사인지 계속 또 보면 저 손흥민하고 좋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제 예전에 영입한 그 누구야 루카스 베리발인가 그 선수 같아. 막 꽃미남 선수라고 얘기했던 루카스 베리발 같아. 그쵸? 스웨덴 출신 루카스 베리발 같아. 예. 이 선수. 뭐 손흥민을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했던 선수. 자, 계속 보면 특히 손흥민이 이번 2024-2025 시즌에 팀 성적 부진 지금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중에서 뭐 15위인가 16위인가 잘못하면 18위부터 시작해서는 강등권인데 강등권으로 뭐 2부 리그로 떨어졌어. 프리미어리그가 아니고 좀 다른 밑에 1부 리그가 그걸로 떨어질 수도 있어. 어쨌든 이번 시즌 팀 성적도 안 좋고 그런 거에 맞물려서
뭐 에이징 커브,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옛날 같은 기량을 발휘 못하면 뭐 에이징 커브에 접어들었니 그딴 소리 하잖아. 에이징 커브를 낳는 손흥민이 이런 유로파 리그에서 이번 시즌 자신의 두 번째 멀티골, 뭐 프리미어리그 오란드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적도 있지만 전 두 번째 멀티골을 작성하면서 월드 클래스 골잡이. 월드 클래스 이런 말도 맨날 어떤 선수는 지금도 늘 씹어대는 사람들 있잖아. 아, 손흥민은 절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수많은 어떻게 감독들이 다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라고 인정을 해도 막상 지네는 월드 클래스 아니라고 지가 현역으로 뛸 때는 손흥민보다도 훨씬 못했으면서도 뭐 정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요즘 애들 말로 듣보잡인 그런 사람들도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그렇게 헐뜯는 그런 인간들도 요즘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팀 성적도 부진하고 그리고 손흥민이 예전처럼 그렇게 득점력이 폭발하지 않으면서 지금 뭐 약간 자잘한 부상부터 시작해서 계약 건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축구든 야구든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있으면 더 잘할 텐데 그래서 지금 엘링 홀란한테 그 10년의 장기 계약을 맨시티가 준 거 아니에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4년은 최소한 다른 팀에 갈 염려 없이 잡아둘 수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지금 뭐 엘링 홀란이 아직 계약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랬으면은 조금 심리적인 부담으로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손흥민도 심리적인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 열심히 지는 뼈가 부서져라 하고 있는데 뭐 온갖 자기한테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얘기만 계속 하지. 또 뭐 팀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인데 손흥민도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가 정말 뼈를 갖는 노력을 하면서 진짜 경기에서 매번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뛰댕겨 보면 참 딱하더만. 그렇게 뛰댕기는데도 불구하고 팀에서는 자기한테 뭐 연장 계약 이런 뭐 또 계약 얘기도 안 할 뿐더러 지금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연봉을 해가지고 1년 더 써먹겠다고 악착같이 부려먹다가 그냥 뭐 딴 데다가 팔든지 아니면 방출하든지 그런 어떤 의도로 그렇게 연장 계약을 발동시키는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정말 어느 선수가 진짜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다른 선수들 솔직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좀 뭐 유명한 어떤 스타 플레이들 같으면 토트넘에 저런 어떤 구단에서의 어떤 작태를 듣고 절대 손흥민처럼 저렇게 이해해 준다거나 아니면 별소리 안 하지 않을까요? 뭐 비난하기 당연히. 근데 손흥민은 그런 소리도 안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런 소리 안 하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보이나 봐. 이런 옛날 썰나간 농담을 할 정도로 정말 손흥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죠, 토트넘은.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 그래서 브랜든 오스틴 골키퍼를 비롯해서 페드로 포로, 라도 드라구신, 아치 그레이, 빈 데이비스가 4, 즉 수비. 그 중에서 나는 이거 페드로 포로인가 이 자식 웃겨. 지가 무슨 공격수도 아니고 막 지가 수비수 위치에다니 진짜 최전방에까지 내려와가지고는 지가 공차. 그래서 한 골 넣으면 아주 미친듯이 좋아하고 난리야. 김민재도 어쩌다가 수비하다가 지한테 떨어진 공으로 뭐 헤딩골 해서 한 골 넣고 하는데 얘는 지가 진짜 수비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수비도 맨날 실수하거나 아니면 반칙 심하게 해가지고 무슨 퇴장거리나 뭐 파울이나 많이 하면서 지가 공격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서 페드로 포로 드라구신이 난 차라리 더 마음에 들더라. 아치 그레이도 벤 데이비스 이렇게 4명이 수비하고 또 중원은 루카스 베리바, 로드리고 베탄쿠르 그리고 제임스 메리슨 이제 미드필드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측면에 손흥민하고 쿠루셉스키가 자리 잡고 최전방에 히샬리송이 있었다고. 히샬리송을 이렇게 보면 솔랑케 대신 쓴 거죠. 솔랑케가 뭐 부상이니까 히샬리송을 최전방 공격수 스트라이커로 쓴 거요. 골도 못 넣는 걸. 차라리 진짜 손흥민을 최전방에 써도 근데 손흥민을 최전방에 쓰면 얘네들이 그 최전방에 있는 애들한테 골을 많이 넣을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페드로 포로 저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지네가 더 골 넣으려고 난리니까 최전방에 손흥민을 냅두면 뭐해. 골 넣을 기회를 안 주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골 넣을 기회를 줬는데 손흥민이 뭐 좀 놓쳤다 그 기회를. 극하면 온갖 말로 헐뜯잖아. 누구는 뭐 어떻게 한 골, 두 골, 한두 번 차가지고 골을 넣는 사람이 그 여러 번 차서 진짜 10번 차서 한 골 넣으면 그것만 해도 잘한 게인데 뭐 한 번 실수를 하는 걸 갖고 얼마나 씹어대. 뭐 살라나 아니면 뭐 홀라는 기회 될 때마다 다 넣나. 뭐 하이라이트 장면 봐도 얼마나 많이 실수해. 똥볼 차기도 하고 헛발질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전방에 손흥민을 넣으면은 골을 안 줘. 골을 기회를 안 준다고.
그러면서 문득 실수하고 가마 뭐 어쩌고 저쩌고 씹어대고 이런 히샬리송이나 다른 애들이 최전방에 솔랑케가 있고 해도 그러고 맨날 지잖아. 어디 뭐 지금 팀 성적이 15이고 16이고 뭐 강등위기에 처한 게 손흥민 때문이냐고. 그렇게 보면 다른 팀의 선수들 뭐 다 더군다나 조금 이렇게 돈 많이 받고 한다는 저런 거 뭐 제임스 메디슨 이런 애들 히샬리송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더 책임감이 많이 느껴져야지. 수비도 똑같이 뭐 드라고심도 될 거고 뭐 하는 이런 수많은 다른 팀들이 뭐 혼자 축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 책임을 져야 될 건데 온통 책임을 다 손흥민한테 물리고 있어. 자, 어쨌든 호펜하임은 여기에 맞서서 4위 전용을 했다. 올리브 바하먼 골키퍼를 해서 이런 선수들. 이 선수들은 독일 선수들이라서 그렇게 잘 모르겠어. 최전방에도 이거 보면 안드레이 뭐 크라마리치, 뭐 막스 미얼스타 이런 선수들인데 잘 처음 듣는 선수라서 잘 모르겠어. 뭐 독일의 분데스리가를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보지 않으니까 거의 뭐 프리미어리그만 보잖아요. 주구장창.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었는데 토트넘이 전반 3분 만에 뭐 메디슨이 선제골을 기분 좋게 출발했대. 얘도 맨날 부상이나 이런 걸로 잘 안 나오거든. 나와도 보면 얘도 상당히 어떤 팀 케미를 중요시하는 것보다 지 개인 성적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1대0으로 앞서고 있고 뭐 추가골을 손흥민이 넣었어요. 뭐 굴절로 어떤 이 수비수에 막 굴절돼서 들어가서 뭐 어떤 사람들은 저게 무슨 득점이냐 굴절돼서 운 좋게 들어간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 모든 다른 선수들도 또 똑같이 뭐 그러면 뭐 다른 선수들 살라든 아니면 혼란이든 다른 선수는 진짜 제대로 진짜 멋있는 그림 같은 골만 넣을 거야. 이런 것도 똑같이 다른 데 굴절 맞아서 굴절돼서 수비수에 굴절되든 아니면은 진짜 골대 맞고 어떻게 운 좋게 들어갔던 그런 식의 골들이 더 많죠. 그런 것도 다 개인 득점으로 다 인정해줘. 그런 거 갖고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많이 되겠어. 야구도 그러면 뭐 치면은 홈런만 다 인정하고 아니면 정타로 맞은 안타만 인정하고 뭐 빗 맞은 건 안타로 인정 안 해준다. 그런 것도 아니죠. 이런 거 굴절이 되든 뭐 하든 그것도 다 그 선수의 노력으로 만드는 골로 인정해줘요. 그런 거 갖고 뭐 운이 좋았니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축구 보지 말고. 이런 찰칵 세리머니를 좀 더 자주 봐야 되는데, 요번에는 찰칵 세리머니 아니고, 입 다물으라고 슛하는 그 슛 세리머니 했어. 찰칵 세리머니를 못하고. 그래서 손흥민이 전반 22분 메디슨이 중앙선 부분에서 투입한 패스를 이어받아서, 페널티 지역에서 왼쪽으로 파고든 뒤에 왼발 슈팅을 때렸고, 그 공이 이 몸을 던진 수비수의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왼쪽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다이렉트로 골이 된 게 아니고 어떤 수비수 몸에 맞고 굴절돼서 들어간 거예요. 이래도 충분히 개인 득점으로 인정해준다 그랬죠. 그럼 다른 선수들이 굴절 밑에서 들어가면 좋아하지 않고, 뭐 운이어서 이렇게 뭐 조금 막 골 세레모니도 안 하고 뭐 그럴까? 아니요. 다른 선수도 엄청 좋아해. 이렇게 굴절돼서 들어가도. 그러니까 시즌 9호 골이었어, 그때가. 그러면서 이제 전반을 2대0으로 마치는데, 후반 들어가지고, 호펜하임이, 그러니까 그 독일팀이 막 공세를 펼치고 자기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위기를 맞고, 결국은 한 골 줘서 추격골에서 2대1이 됐어, 2대1이. 여기 지금 후반 9분에 안드레이 크라마리치라는 이 선수가 헤딩을 해서 골대를 맞고 넣은 어떤 호펜하임은, 이번엔 또 후반 19분에 토트넘 골대 정면에서 이 뜬공, 그러니까 공중볼 경합을 펼치던 막스 미얼스테트가 넘어져서 페널티킥 득점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페널티킥으로 뭐 득점을 한 건가? 여기 보면 그렇지만 주시면 페널티킥 바로 직전에 온필드 리뷰에 나섰고 판독 결과 반칙이 아닌 걸로 그럼 페널티킥이 취소가 됐네요. 그럼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한 거 아니고 다른 식으로 또 득점을 했겠죠. 계속 보면 저는 솔직히 이 호펜하임하고 하는 경기를 오늘 새벽에 2시 45분인가 하는 걸 안 봤어. 그 시간 동안 뭐 안 자고 깨 있으면서도 일부러 안 봤어. 뭐 선발 명단에 손흥민이 들어있다고 미리 1시간 전에 그렇게 뭐 알림이 온 걸 봐서 손흥민이 뛸 거란 거 알면서도 안 봤어. 왜냐하면 요즘 뭐 손흥민이 못했어가 아니고 토트넘 경기를 보고 싶지가 않아. 토트넘 경기 보면 맨날 참 손흥민만 부지런히 뛰댕기고 다른 선수들은 보면 별로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뛰기보다는 서로 아까웠잖아. 뭐 포로 같은 그런 수비수 녀석이 지가 공격수인 줄 알고 나서가지고 갑죽거리지를 않나. 아니면 진짜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이런저런 뭐 이렇게 주장으로서 이런저런 뭐 어떤 팀원들한테 지시하면은 오히려 지가 짜증내고 뭐 화내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잖아. 특히 그 포로 그놈. 완전히 나한테 찍혔어, 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뭔가 팀 케미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수비, 너무 쉽게 골을 줘. 너무 쉽게 골을 줘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보기 싫어서 최근엔 토트넘 경기를 잘 안 봐요. 나중에 결과만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호펜하임이 어떤 식으로 득점을 낸 건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쨌든 그렇게 이 페널티킥이 취소되고, 그러다가 결국 후반 23분에 암턴 스타의 추격골이 터지면서 결국 2대1이 된 거죠. 한 점 차이로 바짝 타고, 2대1이면은 진짜 한 골 더 넣으면 동점되는 거고 역전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망가는 있는 상황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추가골. 2대1하고 3대1은 전혀 느낌이 다르니까, 이런 도망가는 득점이 필요한 경우에 손흥민의 발끝이 또 한 번 단짝했다. 그래서 후반 32분에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자신의 멀티골. 예전에처럼 정말이지 막 손흥민 존 거기에서 이렇게 감아차서 아주 골대 상단 구석에 탁 붙이는 그런 건 아니고, 이 밑쪽에 이렇게 밑으로 차서 이렇게 하단으로 꽂혔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굴절하고 이런 거 아니었어. 제대로 왼발, 왜 손흥민이 왼발 오른발 양발을 다 쓰는 양발잡이라서 수비수 입장에서도 어느 발로 이게 슛을 할지 몰라서 수비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정말 이 리버풀의 수비수, 그래서 반다이크인가? 그 선수도 저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손흥민이 맞기가 정말 까다롭다고. 양발을 능숙하게 쓰는 선수라서 솔직히 어느 발을 때릴지 몰라서 수비가 조금 힘들다고. 왜 왼발잡이나 오른발잡이 딱 이렇게 한쪽 발만 주로 쓰는 그런 어떤 선수들은 그 발로 어차피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그쪽 발로 슛을 찰 테니까 그 발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것만 하나 보고 수비하면 수비가 좀 쉬울 텐데, 이 손흥민처럼 양발을 잘 쓰는 어떤 선수들은 정말이지 수비수 입장에서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멀티골을 깨끗하게 이 시즌 10호 좋았던 멀티골을 완성해서 3대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시간이 지금 후반 32분이잖아. 45분까지 있는 거, 여기 뭐 추가 시간 한다 해서 50분 정도 되는데, 한 20분 정도 남겨놓고, 그러다가 이제 후반 34분에, 이제 자기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진짜 조금 뭐 선수, 이 체력 안배 같은 것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추가골도 넣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시간도 얼마 안 남는데, 손흥민을 끝까지 다 뛰게 만든다는 거, 요즘처럼 이렇게 경기 수가 많을 경우에는 조금 뭐, 오히려 혹사라고 용어를 먹을 수도 있지. 어쨌든 그래서 후반 34분에 자기 임무를 완성하고, 윌 크랭셔라는 선수랑 교체돼서 이제 벤치로 갔죠. 그래서 토트넘은 후반 43분, 호펜하임의 다비드 모카에게 실점하면서 또 위기를 맞아 3대2가 된 거야, 실점해서. 여기서 만약에 더 골 줘서 3대3 되고 또 역전 당했으면은, 또 사람들이 엄청 욕했을까. 손흥민을 욕한다기보다는 손흥민을 왜 뺐냐고 또 욕했겠지. 그렇지만 다행히 더는 실점하지 않고 원정에서 3대2로 간신히 진짜 신승을 거뒀어요, 신승을. 이런 거 보면은 제가 토트넘 경기를 잘 보기 지난다는 게, 리버풀이나 요즘 뭐 첼시도 잘하더만, 첼시 이런 팀들 보면 뭐랄까, 아스날은 또 말할 것도, 하여튼 잘하는 강팀은 이겨야 될 경기는 확실히 이겨. 뭐 점수 차이도 그냥 뭐 겨우겨우 막 한 점 차이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고 막 석점 이상씩 그렇게 해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겨버리죠. 근데 토트넘은 이상하게 좀 이길 수 있는 쉬운 팀을 상대로 더 못하는 것 같아. 오히려 정말 강팀을 상대로 좀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한 골 차이로 지거나 그런데, 물론 강팀을 상대로도 잘 이기도, 요즘은 강팀을 상대로도 잘 못 이겨. 저번에 리버풀하고 해서 아주 작살났잖아. 그런 것처럼 요즘 토트넘은 강팀, 약팀 가린 거 없이 그냥 아낌없이 승점 3점을 헌납하는 천사 같은 팀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했던 이 경기를 안 보고 그냥 나중에 결과만 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2골 넣었다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손흥민 기사를 또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영국의 유력지인 이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이날 승리의 1등 공신인 손흥민을 극찬하면서 토트넘 팬들의 그런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비평가들의 목에 가시를 박아놓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온유적인 표현으로 비난하는 사람들 목에다가 아주 일침을 가했다는 소리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손흥민은 승리 뒤 자신의 멀티골보다는 팀 전체가 똘똘 뭉쳐 읽어낸 승리를 자랑스러워했다. 주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말이죠. 전 솔직히 근데 늘 이런 빠른 소리만 자꾸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더 팀에서 대우를 못 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요즘은 또 이런 마인드를
좋은 마인드다. 정말 어떤 인성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은 뒤로는 호박씨 까는 것처럼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막 좀만 잘못하면은 레전드는 고소하고, 진짜 막 비난하고, 야유하고, 정말 혹사시키고, 그러다가 좀 더 나중에 돼가지고는 정말 헌시짝 버리듯이 팽개치고, 방출해버리고, 그러고도 남을 그런 어떤 토트넘 구단이라서, 굳이 손흥민이 이렇게 자기 멀티골보다는 팀 전체가 어떻고 이런 말을 좀 적게 하고 좀 자기가 골 넣은 거에 대해서 좀 자랑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하여튼 토트넘은 손흥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선배들은 주인의식을, 어린 선수들은 뛰어난 책임감을 보여줬다고 성민을 자축했다. 그러면서 힘든 경기였지만 올바른 결과를 얻으려면 올바르게 경기를 해야만 된다. 이런 것도 약간 뼈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곧바로 다음 경기가 다가온다. 가자! 라고. 다음 경기 레스터 시티랑 하는 것 같은데, 일요일날. 거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여기 있네, 밑에. 토트넘은 26일,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11시, 밤 11시, 그때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홈경기장에서 레스터 시티도 지금 강등권에 있는 이 팀이에요. 17위? 하여튼 그래요. 이 팀은 이런 팀들한테는 무조건 이겨줘야 되는데, 요즘은 토트넘, 푸트만 이런 어떤 약팀한테도 못 이기. 원래 그 20개 프리미어 팀들 중에서 토트넘 빅5에 꼭 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5개 강팀을 꽂는다 그러면 토트넘도 들어갔었는데, 올해 유독 못하고 있어. 그거 못하는 것 중에 저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손흥민이 못해서가 아니고 손흥민을 대접을 안 해줘서, 손흥민도 사람인데, 자기한테 그런 어떤 부대접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데 경기력이 제대로 나오겠어. 그러니까 손흥민에 대한 대접을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연장 계약을 맺거나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은 지금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손흥민 밖에 솔직히 빼놓고 토트넘을 믿을 리가 누가 있어. 솔직히 어떤 기자가 적은 것처럼 토트넘 없으면 누구를 보냐. 손흥민 토트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팀이라고. 그러니까 참 말이 참 됐네. 토트넘은 손흥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팀이라고. 그렇게 정말이지 아주 단독지휘적으로 얘기할 만큼 토트넘은 손흥민 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손흥민이 왜 한 번씩 저번에 무슨 어디 오브리그 팀하고 경기할 때 그 오브리그는 진짜로 동네 축구 수준보다는 좀 낫지만 어쨌든 거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장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조그마한 어떤 그 동네에 정말 한 2만 명 정도 사는 그런 어떤 이 마을에 도시에 있는 작은 팀인데, 그 팀에 지금 토트넘이 와가지고 경기, 그 중에서도 지금 손흥민이 온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선수들이, 그리고 그 마을 전체가 다 축제를 할 만큼 손흥민을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토트넘 하면 손흥민이지, 토트넘 한다고 아까 전에 붙인 다른 어떤 선수, 솔랑케 아니면은 메디슨 이런 선수들, 그런 선수들보다 손흥민, 예전에 해리케인 있을 때는 해리케인, 손흥민 이렇게 두 주축이 양대 만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해리케인은 미넨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을 대표할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푸대접을 해서 선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그러면서 진짜 자잘한 부상도 더 입을 수밖에 없지.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몸이라고 잘 따라주겠어. 우리 일상생활 할 때도 그랬잖아. 마음이 불안하면 걱정할 거 많고, 또 그러면 또 어떤 자잘한 부상이나 어떤 병에도 잘 걸리기 쉬운 거 아니야. 여하튼 사실 손흥민한테 홀대한 것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이렇게 리그 강등권에 살 만큼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 거, 저는 솔직히 그런 이유가 크다고 생각해요. 다른 자잘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손흥민에 대한 어떤 대접이, 그래서 손흥민이 자신의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 이건 국뽕에 넘쳤다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진짜 손흥민 빼고는 쥐뿔도 볼 것도 없는 토트넘인데, 그리고 진짜 수많은 아시아 팬들이 누구 때문에 토트넘을 응원하겠어요? 손흥민 때문에 응원하는 거지. 근데도 그렇게 아주 개무시를 하니까 토트넘이 좋은 성적이 나올 리가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토트넘이 지금 성적이 이렇게 안 좋은 게 속으로는 꽃이다 싶을 정도로 잘 됐다고 생각해요. 손흥민 지금 그렇게 제대로 부상이니 뭐니 해서 잘 득점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때 다른 선수들이라도 열심히 해주마. 손흥민 말고도 다른 선수들도 토트넘이 볼만한 선수들이 많구나 하는데, 다른 선수들 전부 다 빌빌하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리그 강등권간이 될 만큼 성적이 떨어진 거 아니냐. 자, 어쨌든 그래서 이때 레스터 시티랑 프리미어 홈경기를 치른다고. 토트넘은 1무 5패로 최근 프리미어 경기에서 아주 극심한 부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7연패를 기록 중인 레스터 시티를 맞아서 반드시 승리. 얘들도 봐. 레스터 시티도 7연패 7번 연속으로 치고 있어. 얘들도 진짜 이번에 아마 레스터 시티는 강등이 될 수도 있어. 그런 어떤 팀들하고도 붙어서 이기고 막까 걱정해야 되니까. 요번에 올 시즌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프리미어리그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이 됐죠. 프리미어리그로 이렇게 올라온 입스워치인가 그 팀하고도 토트넘은 해가 졌잖아. 뭐 그런 팀하고 돼서 지는데 아무리 7연패를 하고 있다 한들 레스터 시티한테 과연 토트넘이 이길 수 있을까? 아마 질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더 많이 드는 건 왜 그럴까요? 그래도 최근에 지금 이렇게 이 손흥민이 멀티골을 넣어서 어떤 골 감각을 좀 찾고 나름 어떤 자신감을 찾았다는 게 토트넘한테는 큰 다행이에요. 손흥민이 계속 부진을 겪으면 뭐가 좋은 일이 있겠어, 토트넘에. 뭐 손흥민 헐뜯어서 모든 어떤 부진을 다 손흥민 탓으로 모을 수 있어서 너무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뛰는 선수를 야박하게 몰아붙이면 결국은 그 화살이 어디로 가겠어? 토트넘은 손흥민이 만약에 토트넘에서 벗어나서 딴 팀으로 가면 절대 토트넘 경기를 지금처럼 수많은 한국 팬들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팬들이 안 볼 거야. 왜? 응원할 선수가 누가 있다고 보는가 안 보지. 저 같아도 진짜 토트넘이 딴 팀으로 가면 그 순간부터 토트넘은 안 볼 거야. 그냥 한 번씩 뭐 이렇게 몇 등인지 순위 내는 거 다른 거 보다가 확인하면 몰라도 안 볼 거야. 다른 팀, 손흥민이 뛰는 팀을 응원하지 말라고 토트넘을 응원하겠어. 그래서 일단 이 레스터 시티랑 하는 경기도 이겼으면 좋겠는데 뭐 봐야 알죠. 뭐. 여하튼 손흥민이 이렇게 멀티골을 넣음으로써 약간 손흥민을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는 통쾌한 기사가 있어서 가져봤는데 토트넘을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벗어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토트넘, 손흥민이 구단 측에다가 이적을 개인적으로 신청을 딴 팀으로 이적하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뭐 나폴리가 손흥민을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얘기도 있고 뭐 손흥민을 데리고 하려고 하는 팀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팀들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적설이 나오는데, 진짜. 저는 분명히 토트넘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강등권만 벗어나면 다행이고, 뭐 챔스 있는데 나가지도 못할까. 지금 10몇인데 무슨 챔스야. 하여튼, 이런 팀에서 벗어나서 다른 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축구 경력에 남은 한 3, 4년 정도를, 한 2, 3년 정도를 다른 더 강팀에서 뛰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뭐, 그게 제 바람이고, 모든 결정은 손흥민이 내리겠죠. 여하튼, 그래도 조금 기분 좋을 수 있는 통쾌한 기사가 있어서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T였습니다.